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법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A구 보건행정 담당 공무원 갑이 일반 휴게 계절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지도,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제48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48조 1항 후문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지도에는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48조 1항 후단 때문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갑의 위생지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맞지요? 맞습니다. 법적 행위, 사실행위, and 자귀행위입니다. 자귀행위, 행위에는 자귀와 부자귀와 둘 다 포함이 되죠. 갑의 위생지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업주는 국가배상법상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 얘기는 뭐야? 행정지도가 지금 직무행위를 구성했고 직무행위 외 나머지 요건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를 하나마나송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법전입니다. 사례 기출은 아직은 그래도 법전에 좀 많이 있고요. 변호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7급, 8급 중심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9급도 있고 하긴 한데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법전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서 공장 설립 허가를 하였는 바 공장 가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인 을은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 이익에 침해를 받고 있다. 생활상 이익은 환경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상 이익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갑의 공장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규제 의무가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에도 라는 건 뭐예요? 이건 지금 조작 변수가 들어간 거죠. 문제에서 가정을 깐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있다.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리법, 불문법 문제는 딱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 됐고, 그 다음 그러한 법령이 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위한 것이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조직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기 목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근데 그 국민의 이익이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결국 사익 보상 인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익, 전체의 이익이 공익입니다. 전체의 이익이 공익, 개인의 이익이 사익, 개인의 이익이 사익, 전체의 이익이 공익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의뢰의 생활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못한다 그랬죠. 뭐 자귀든 부자귀든지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자귀의 문제가 등장을 하겠지만은 자귀든 부자귀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사익보호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본 대로 법률상 이익에 대한 문제는 국가배상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그랬고요.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은 사실상 이익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상 이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설명을 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법 규정의 존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법을 제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반사적 효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반사적 이익은 어쨌든 뭐는 아니다. 그는 법률상 이익은 아니다 이겁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익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개념 정확하게 좀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해설이 그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입니다. 단계적 접근 방법.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기관 내부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면 우선 X.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과 관련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고 전체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역시 또 X. 그럼 두 개가 교집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 취지가 인정이 되고 and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한 취지가 인정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익보호 취지가 인정이 될 때 그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 이거죠.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가 엄청 붙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행정법 객관식 시험을 뭐 제가 공부할 때 쳤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처음이죠. 처음인데 이거를 저 스스로를 실험을 해봤단 말이죠. 실험을. 그래서 책을 쓸 때든 공부를 할 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반에 계획을 내오는 겁니다. 계획이 정확히 나와버리면 무조건 집행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면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공부를 막 열심히 해버린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떨어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초반에 방향을 정확히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붙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절대량은 있겠지만은 뭐 남들보다 막 10배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보시면 오늘도 이제 뭐 상태가 이렇긴 한데 또 상담해달라고 하면 요번엔 제가 상담을 해주러 가는 거거든요. 상담해달라고 하면 이건 전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우선은 만나줍니다. 상담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말을 하진 않아요. 절대. 너의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해라. 그러면 방향이 잡혀요. 방향이 잡힙니다. 우선 이제 뭐 돈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큼을 계산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서요, 질문을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겁니까? 뭐 이런 겁니까?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달라지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안 합니다. 고시 쪽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우선입니다.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뭐 가서 뭐 종합반 끊어놓고 막 돈 내버리고 막 이래버리고 어거지로 가서 앉아 있고 그런다고 공부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스파르타반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맞는 친구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공부를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각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정한 교재, 강사, 학원 절대 시험 끝날 때까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도 고시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가 합격시키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은 뭐예요? 우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중간에 뭐 고민이 생겼다, 뭐 이게 뭐 맞는 방법이냐, 뭐라고 맞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쵸? 공부하는데 맞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했으면 스스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을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공시생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법만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공부를 했죠. 뭐 연수 세일 것도 의미가 없는, 그렇지만 객관식 문제를 푸니까 안 풀립니다. 장난이 들어오는데 그 장난에 아직까지 요령과 기술이 부족해서 초반에 한 달 반 전이죠.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계획을 세운 거죠. 모든 문제를 싹 우선 모은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올라가 있는 거랑 뭐 사이트 저기 이제 국가경 올라가 있는 건 싹 다 모았습니다. 없는 내용들은 이제 타이핑 쳤습니다. 그래갖고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초반에는 안 되지만 2번, 3번 푸니까 문제가 돕니다. 그쵸? 문제가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초반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해당 문제를 푸는데. 근데 많지 않아요, 논점이.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냥 체크 이건 당연히 이거고 당연히 이거고 당연히 이거고 당연히 이거고 이렇게 하면은 초반 1회독 하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근데 2회독, 3회독, 4회독 들어가는 데는 2, 3일이면 끝납니다. 지금은 뭐 하루 안에 충분히 1000페이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한테도 그대로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게임입니다. 공부는 게임입니다. 게임이에요. 게임은 내가 인풋이 넣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 스몰 스텝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스텝을 길게 가버리게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유흥주점의 화제로, 이거는 주관식 행정법에서 넘어온 문제 그대로입니다. 유흥주점의 화제로 군산시 윤락가 화재 사건이라고 했죠. 군산시 사건이었습니다. 여종업원들이 사망을 한 경우에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그러면 행정공무원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유흥주점의 용도, 무허가, 영업, 시설 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이건 뭐 식품위생법 74조의 시설 개수명령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식품위생법상 행정공무원 맞네요. 예, 취해야 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이게 뭐야? 위법한 부착기죠. 위법한 부착기 안 한 거. 하고 여종업원들의 사망이라는 생명상 법익 침해라는 손해 부분하고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원인 결과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군산시 율락과 화재 사건 여러 개 판례가 있는데 메인 판례 쪽에서는 맨 앞에서 먼저 경찰 공무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깔아버리고, 그 다음 행정공무원 쪽은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된다라고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방공무원 쪽에 와서 배상 책임을 인정을 시켜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 그러면 이제 국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 그럼 지하철로 가고, 그 다음 소방공무원 그래버리면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지하철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행정공무원 이래버리면 군산시로 가고, 소방공무원 이래버리면 전라북도로 가는 겁니다. 전라북도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 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하나만 인용이 되는 이런 결론이었었습니다. 해설에 그렇게 써놨고요. 소방공무원 쪽은 소방시설법상의 시정조치 명령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성과 사망사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었지만, 하지만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시정조치 명령을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사고 사이에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봤었다. 근데 사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론만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상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이제 그렇게 조금씩 또 변해 갈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면 암기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문제는 결론을 외우지 않으면 공부를 한 사람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결론을 먼저 기억을 현재로서는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딱 봐도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방직 7급이죠. 이건 뭐 7급이 아니라 5급이나 사시에다 갖다 놔도 학생들 풀 수 없습니다. 뭐 딱 보면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남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례를 보면 판결 요지만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판결 요지에 나온 얘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전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판결 요지에 나온 얘기는 사실 의미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자배법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내려졌는데, 근데 원심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판결 요지에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안 중요한 부분이 판결 요지에 등장을 했는데 또 요지에 있다고 그걸 내신 겁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중요도가 없는 부분을 내고 중요도가 있는 부분을, 여기는 다른 선지에도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볼까요? 육군중사 갑이 다음날 실시 예정인 독수리 훈련에 대비해서 사전 정찰차 훈련 지역 일대를 살피고 기대하던 중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훈련을 한번 뛰려고 하게 되면 훈련 뛰는 지역에 먼저 가서 다 정찰합니다. 필요한 거 다 설치하고 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이 비록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무등록도 오토바이였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 갑의 운전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 지역의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원심이 자배를 적용을 안 시키고 딴 데로 뛰었어요. 고등법원 쪽에서 딴 데로 뛰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2조 1항 본문 전단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건 후단 가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전단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단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집행하면서라는 요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집행하면서 들어가면 우리가 직무행위와 플러스 알파를 인정했죠. 외관상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본 게 원심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든 얘기가 이건 개인 소유 차량 아니냐, 오토바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심은 후단에 있는 자배 문제하고 전단에 있는 문제를 막 헷갈린 겁니다. 원심이 막 헷갈려서 엉망진창을 해놓으니까 나름 교통정리를 한 건데 결국 이 내용은 본문 전단 얘기입니다. 본문 전단 얘기인데
그거가 원래 직무행위면 집행하면서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지요. 원래부터 직무행위면. 그러면 이걸 생각하세요. 이건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안 한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직무행위입니다. 이건 그냥 직무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거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훈련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수되는 행위니까. 그렇죠? 이 행위가 없이는 훈련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정찰 없는 훈련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실전에서도 사전 정찰 들어가는 건데 훈련에서 사전 정찰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전 정찰 없는 훈련 존재할 수가 없다면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 분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실제 그냥 직무 행위인 겁니다. 예, 외형설까지 갈 것도 없고요. 실질설로 가도 집행하면서가 인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밑에 판례 보시면 해설에서 판례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제 옛날 판례여서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의 집행하면서고요. 그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직무 행위면 패스라는 얘기잖아요. 패스고, 직무 수행의 수단으로서 또는 직무 행위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로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면 그것도 포함된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직무 행위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외관을 관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수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부수행위인데 이 부수행위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한 거고, 이것은 실제 직무행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직무행위다. 육군 중사가 자기의 개인 소유 오토바이 뒷좌석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태우고 뒤에 탄 친구도 중사였습니다. 이 친구도 중사고, 다음 날부터 실시 예정인 훈련에 대비해서 사전 정찰자 훈련 지역을 일대를 살피고 기대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비록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단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유 오토바이인지 아닌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뭐 나 모르겠네. 다른 부대에는 어쨌든 저희 부대에는 오토바이가 없었습니다. 다 차량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차량에 오토바이가 포함되지만 네 바퀴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군대 오토바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개인 오토바이 뭐 구별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라는 건 전단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 객관적으로 운전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 지역에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뭘 인정한 거죠? 집행함에 당하여, 집행하면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추가 설명을 붙여놨죠.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한가? 결국 전단 처리 안 할 거 아닌가? 전단 문제가 아니, 이 사고는 차량 운행에 따른 인적 손해다. 차량 운행에 따른 인적 손해 문제이기 때문에 후단 처리가 되는 것이 맞겠고 뭐를 먼저 기본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했죠. 소유자. 그래서 판례는 위 오토바이 운행에 관해서 어떤 지시나 관리를 하는 등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볼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의 지위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사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 후단에서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에 된다라고 했죠? 국가 등 쪽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국가 등에게 국배법상 배상 책임을 인정시키겠다. 그게 후단이죠. 공무원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국가 등에게 국배법상 배상 책임을 인정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배법으로 들어가면 공무원에게는 주관적 과실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배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과실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단과 비교했을 때 후단의 자배법을 적용시키는 순간 배상 책임의 범위가 과하게 확대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실을 무과실화 시켜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테마입니다. 이중배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병인 군인 갑은 전투 훈련 중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 병을 태우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갑을병정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사람 머리로 되기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오기 부리지 마세요. 절대. 오기 부리지 마시고 문제 풀 때도 그림 그리세요. 아무리 1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빠릅니다. 왜냐면 여기서 머리를 써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다음 문제 가서도 계속 그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오버랩 돼버려요. 오버랩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바로 끊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병 군인 갑, 그쵸? 군인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인 갑이 있으면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야? 그 뒤에 국가가 있겠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 같은 부대 소속 군인 병을 태웠는데 병이 다치겠지 뭐, 그쵸? 그럼 여기 군인병을 갖다가 놓으시면 되겠고, 이 친구가 얘한테 불법 행위를 한 거죠. 얘가 다친 거고, 운전하는 차량과 쌍방과실로 민간인 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민간인 을, 사인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사인 을이 이렇게 있었다. 쌍방과실, 얘도 잘못했다. 그래서 군인병이 사망하였다. 사망. 이렇게 된 상황이고, 현행법상 병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자체는 너무 쉽죠. 그죠? 보상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중배상 1항 단서 적용을 받아서 국가배상 청구는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요게 안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유족연금 등을 받은 경우 말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받은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게 될까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안 받은 건 지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도 이중배상은 적용되는 겁니다. 받은 경우는 물론인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갑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병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갑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해설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해설 보시면 운전병인 군인 갑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군인 갑이 유족에게 배상을 이럴 땐 하고 이럴 땐 안 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군인 갑이 배상을 한다라는 것이 자동차 사고죠. 군인 갑이 배상을 한다는 것이 자배법상 배상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배법의 운행자 누굽니까? 운행자 군용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전투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용 차량이고 관용 차량이고요. 앤드 직무집행입니다.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현재 운행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갑에게는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 갑이 배상을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에서 이게 자배법상 배상을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민법상 배상을 하냐 마냐라는 문제를 지금 우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배법상 배상 책임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국가 등한테 간 거죠. 국가한테 간 거야. 그러면 국가한테 뭐가 인정되고 있는 겁니까? 자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배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고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이거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또 장난 들어오면 확 속아버립니다. 공무원이 배상을 한다라는 것이 고의중과실일 땐 하고 경과실일 땐 안 한다라는 절충설이 아무 때나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국가 등 쪽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랬을 때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의 책임은 뭐 외부든 내부든 간에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냐?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긴 무조건 인정됩니다. 여기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러면 피해 국민 같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까? 국가가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간 상태에서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쵸? 항상 문제는 앞부분에 이게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계산을 때려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국가 쪽에 배상 책임 인정되겠네, 이게 전제가 하나 깔려야 되고, 이래 되면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눠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의 중과실이면은 그러면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 인정되고, 그 다음에 경과실이면 그러면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 인정 국가한테 인정이 되고 있어서 국가에겐 국배법상의 배상 책임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제가 깔리니까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고의중과실일 때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 때 인정 안 된다라고 말한 게 맞는 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3번입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을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병의 유족에게 배상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그죠? 이쪽에 이제 5천 잡히는 것이고 이쪽에 이제 5천 잡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종전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3단계였죠. 지금 현재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얘가 어떻게 하라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얘는 얘한테 얼마만 주라고? 5천만 주라고. 그 얘기를 한 거를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법원은 만일 을이 손해배상의 전부를 병의 유족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자기 귀책 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한번 가보세요. 최근 대법원 판례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억을 줬단 말이에요.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다. 이렇게 되면은 욜로 갈 거냐 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욜로 갈 거냐. 일로 가버리게 되면 국가한테 야, 니네들 쪽에 5천 내놓으셔, 이렇게 가는 뭐예요? 구상금 청구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일로 가버리게 되면 여기는 뭘로 가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잘못 줬다, 너 많이 줬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 최근 판례 입장은 어느 쪽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서 5천만 줘야 되는 건데 1억 준 거니까 5천 내놔라, 이렇게 해서 받으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틀린 거죠. 틀린 거고, 헌법재판소 을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병의 유족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한 후에 갑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거는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 규정 29조 얘기하는 거죠. 평등원칙 11조 얘기하는 것이죠. 비례원칙 37조 2항 얘기하는 것이죠. 재산권 침해 23조 1항 얘기하는 겁니다. 다 얘기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1조, 23조 1항, 29조,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이죠.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한정위원 결정 내렸던 겁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변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경찰로 바꾸면 돼요. 이중배상에 대한 문제니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그리고 예비군 대원이죠. 을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을 타고 가던 중에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저는 지금 이걸 풀면서 뭘 느끼고 있냐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주관식 문제를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거예요. 서로 넘나들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얘기하는 경계이론 같은 거예요. 경계이론.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런 거 아시죠? 경계이론은 뭘 말하는 거야?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 제약은 이거는 연속 모델이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그러면 경계를 유월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분리이론은 불연속 모델이다. 끊어버린다. 23조 1, 2항과 3항은 끊어버리겠다. 분리시키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분리이론이었습니다. 우리 시험 제도라는 것 자체가.
객관식은 객관식, 주관식은 주관식 이렇게 살아오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경계론으로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뭐를 타게 되면 손실보상에서는 특별화희생이라면 여기서는요 사례기출로 들어오게 되면 이겁니다. 사례기출이라는 영역 안으로 인입되는 순간 주관식과 객관식의 문제의 경계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이고 로스쿨이 도입된 이유도 그런 이유였던 것이고 영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영미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대륙 쪽은 좀 안 맞죠. 그렇죠? 강단에서 교수님들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 방식으로 법을 가르친다라는 건 한계가 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같은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자리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애가 우병우 씨하고 이렇게 이렇게는 모임이 있대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린데 몸이 안 좋으니까 막 별 얘기 다 나오네.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우매 놈이 저보다 한 10살, 한 9살 정도 어린데 걔도 소년등과예요. 머리 좋은 놈이거든. 근데 이제 승승장구 하니까 이렇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술자리에서 선배들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토론을 한 판 붙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갑자기 오랜만에 갑자기 전투력 상승해서 아침까지 토론을 했죠.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심판 보고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더니 이제 또 그 다음 자리에서 또 한 번 또 마주친 거야. 이제 자기의 완패를 인정한다. 근데 자기가 이제 어쨌든 기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병호 씨하고 토론에서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이 틀렸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 사람 똑똑하다. 이번 모임에 같이 가주시면 안 되냐.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런 거 하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이겨서 뭐 했으겠냐. 무수업 시간에 내가 이겼다. 지면 또 얼마나 쪽팔리며 또 이기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륙법계 방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건 아니고요. 변호사든 노무사든 뭐 간평사든 뭐 하여튼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기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저희도 그냥 기술자인 거고 이게 뭐 특별히 어떤 가치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 교수님들 정도는 학문을 연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드리는 게 맞겠고 그래서 좀 이제 하나하나 정상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근데 문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근데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보시면 누가 운전을 했다라고 했냐면 의무경찰대원 B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B. 그래서 이제 여기 경찰 B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찡그리고 수업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을도 의무경찰대원 이렇게 해서 경찰 을이 있다 이겁니다. 경찰 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C, 사인 C. 얘가 또 쌍방과실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C가 운전하던 트럭에 보험자가 들어왔죠. D보험. 이건 현대상이 아니라 좀 이름 잘 못 들어보던 보험회사던데 이거 D보험회사. D보험회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경찰 뒤엔 당연히 국가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무경찰대원 을의 손해를 전부 배상을 하였다. 누가? 이쪽에서. 그렇죠? 얘가 얘한테 배상을 뭐 했다고? 1억을 했다. 1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을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뭐 얘기한 겁니까? 전경 얘기하는 거죠. 의무경찰대원, 전투경찰, 순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설명을 제가 좀 해놨습니다. 일반적인 경찰공무원법상에 즉 경찰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지금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대체로 하고 있는 이 전투경찰대원들의 그 직무상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냐?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국가 보상을 인정해주기 위한 취지라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되는데 전경도 역시 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배상에 있어서의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의 경찰 공무원 포함시킨다 이겁니다. 포함시킨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경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경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2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 부분을 넘어가지고 B의 부담 부분에 관해서 B, 이친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부인된다면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30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라고 봤다. 앞에랑 비슷한 얘기죠? 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대법원은 판례에 의해서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 부분을 넘는 B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판례에 의하면 없다. 예, 뭐 대법원은 이 길은 종전 대법원이든 최근 대법원이든 이 구상권 행사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변호사 시험입니다. 예, 군인 갑은 영해 작업 후에 부대 복귀 중에 작업병에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 부대의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그럼 뭐 배상을 어떻게 청구해? 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갑을병정이 나왔을 뿐이죠. 보상이 없으면, 그죠? 보상이 안 되면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상도 보상지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일반직 무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밖에 가갖고 지금 이건 땅 팠다 얘기 아닙니까? 삽질했다 얘기인데 삽질이 전투 훈련 등의 특수직무 집행도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보상이 안 되면 당연히 국가배상 가능한 거죠. 그 다음 변호사 시험. 요건 이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도 없는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뭐예요? 동사무소, 그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얘기하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 병은 공무수행 중에 차량 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병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중배상 적용되는 군인인가? 공익근무요원도 사실 뭐예요? 이것도 보충력이죠. 보충력이가. 그래서 병역 의무를 대체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건 군인은 아니죠. 그렇죠?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거냐면 얘네들도 국가유공자법상에 국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네들도 국가 보상을 받는데 국가 보상을 받으면 국가 배상은 안 되는 거냐? 아니죠.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 요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선 기본적으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공무원이 됩니다. 특수공무원. 뭐 상식적으로 봐도 특수공무원이 아니죠. 동사무소에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공익근무로 이제 병역 의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한테 뭐 제가 뭐 폄훼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위험해? 동사무소에 위험한 게 뭐가 있어? 뭐 위험한 거야. 뭐 그냥 민원이들이 와갖고 뭐 소리 지르면 귀가 위험하고 뭐 그렇게 뭐 가슴이 좀 위험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전 군복무하다 많이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 나갔지. 발 다 찢어졌지. 손 하나 날라가갖고 이모노게 나왔다가 또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또 없어지대요. 육손이가 됐었거든요. 나르샤였어, 나르샤. 나르샤. 이 뭐 가스통 막 이만한 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몇십 킬로짜리 떨어져. 이거 20킬로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서 육공터 떨어뜨려. 그게 이제 상병 때인가 그런데 사수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후임 들어와갖고 이제 일가를 친다고. 위험하니까 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너가 위에서 잡아라. 그리고 이제 밑에서 오케이 사인 내리면 손 놔라. 살살 내려라. 그랬는데 그 위에 있는 놈이 그냥 놔버린 거예요. 뚝 떨어진. 뚝 떨어지니까 밑에 그 판때기 위에 손 이렇게 대고 있다가 뚝 떨어지니까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육손이 나르샤 돼가지고 이건 뭐지? 뭐 그리고 목을 더 때릴 수도 없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위험합니다. 어쨌든 강원도 다 위험해. 그죠? 다 위험합니다. 공중보건이 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책임. 다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가서 멋있는 척하고 막 의욕 막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갑은 공중보건이로 공보위, 병원선 생각하시면 되죠. 병원선 공보위입니다. 공보위. 얘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으로 채용 계약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을을 치료를 하는데 이게 2015년도 판례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목받았던 그 판례라고 했고요. 을은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였다. 그런데 유족들은 갑을 상대로 했어요. 갑을 상대로. 뭐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국가 공무원이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거죠. 반대편 먼저 생각하시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고의중과실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경과실이라고 한다면 국가 쪽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죠. 근데 고의중과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는 국가에게 고의중과실임에도 중첩적 책임을 인정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첩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구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경과실인 경우에는 상호 구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죠? 거긴 중첩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고의중과실이면 누구야? 공무원이야. 그런데 변제자를 고려해서 국가 등에게 중첩 책임을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야. 그 중첩을 인정한 부분 때문에 구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경과실은 그냥 국가예요. 국가한테 뭐 돈이 없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쪽에는 원래 내부 책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이 바보가 이상한 짓을 한번 해가지고 판례가 뭐 나온 거예요. 하여튼 바보가 있으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얘가 바보겠습니까? 변호사가 바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요즘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도 돈 안 받아. 막 공짜로 하고 막 그래. 그렇죠?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또 변호사가 실수해갖고 손해 보면 또 변호사랑 또 소송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네, 그렇다고 해서 저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친구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거의 1, 2기 때고 지금 애들은 사실 애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하는 친구 찾으면 찾습니다. 잘 찾으십시오. 소송 안 하는 게 장땡인데 하여튼 이래갖고 일이 좀 복잡해진 거예요. 유족들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를 제기했고 갑의 의료상 경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과실이죠. 경과실 지금 고의중과실 아니잖아요. 경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공보위 갑이 손해배상을 직접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은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했고 돈을 줬고 이후에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했다. 1번입니다. 공보위 갑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질문 왜 나오겠어요?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얘가 지가 공무원인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거기서부터잖아요. 보세요. 병역 의무를 요즘 얼마나 하나? 그래도 옛날에 2년 넘었었는데, 그죠? 요즘에 뭐 병장이 없다고 했나? 요즘 애들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등병이 없다고 했나? 뭐 하여튼 하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없다고. 신교대가 끝나면 들어가면 일병이래. 뭐가 그러냐? 막 이래.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뛰면 2등병이면 2등병들끼리 같이 뛰고 1병이면 1병끼리 같이 뛰고 상병, 병장끼리 뛴대요. 그럼 병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살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자기들끼리 하면 다 합니다. 가위바위보 너 혼자 다 해. 막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줄 아니까. 근데 2등병끼리 있으면 다 아무도 할 줄 모르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간부들만 힘들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가혹행위는 잘못된 거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극단적 방법,
우리 이 극단적 방법하면 항상 헌재가 뭐래요? 위헌.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헌. 전면적으로 배제, 위헌.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무슨 좀 머리를 써. 지금 군인분들 좀 왜 그러시는 거야? 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합시다. 그죠? 그래도 병장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등병 애들 그러면 이등병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야? 이등병 때는 뭐 병장이나 상병한테 갈굼 안 당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없잖아. 끝날 때까지 자기는 결국 이등병이에요. 그렇잖아. 자기 밑이 자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남의 밑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나중에 자기의 밑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뭐 병사끼리는 위아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렇죠? 좀 현실적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뭐 군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아무리 아파도 병장제대는 했습니다. 끝까지 나가시나 하고. 다쳐도 버티기가 저의 장기이기 때문에. 인생은 버티기 게임이죠. 공부도 버티기 게임이고. 그냥 오래 앉아있으면 장땡입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 갑의 의료상 과실로 인정됐고 돈을 줬다. 공무원이냐 했을 때 지금 뭐라고요? 옛날에는 1특기 정별 개가 있었죠.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3개가 사라졌다고 했죠. 4개만 남아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공보에 검색을 하면 전문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법이 바뀐 지 벌써 한 6년 됐습니다. 6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씁니다. 아직도. 근데 그분들이 법 바뀐 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계약직이 사라진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얘를 뭘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것도 없는 거야. 뭘 여길 뒤질 거 없죠. 법을 보면 돼요. 그냥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개정 당시 부칙 보면 나오잖아요. 부칙에. 그럼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던 애들은 나중에 어디로 분류할 것인가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일반직 공무원 어쨌든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 공보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행정 사무 수행하는 거 맞잖아. 그죠? 뭐라고 돼 있어? 무의촌에 들어가. 그죠? 무의촌. 무는 뭐야? 없다. 의사가 없는 촌, 시골. 의사가 없는 시골에 들어가서 가서 뭐 봉사하는 거잖아. 그럼 다 공행정상 공무죠. 공중보건의 갑이 직무 수행 중에 불법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갑의 개인도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물론 이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이면 누구한테 갔어야 되는 게임이라고요?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됐었을 겁니다. 그렇죠? 됐었을 겁니다. 전제가 뭐가 깔린 거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저기에 깔린 거죠. 된다 깔렸으니까 경과실 고의중과실 나누는 상황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거고 그래서 고의중과실은 되는 게 맞고요. 3번 을의 유족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중보건이 갑은 유족한테 공보위가 직접 돈을 줬다는 거죠. 경과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 생기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해설해 보시게 되면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보위가 돈을 줬는데도 결국은 채무자는 누구야? 채무자는 원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채무가 소멸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469, 744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안들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가의 채무는 소멸한다. 국가의 채무는 소멸했으면 그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구상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실제 사건은 엄청 복잡했는데 막 치고받고 막 엄청 복잡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 이래 가는 거야. 그러면 경과실이면 공무원의 책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와볼까? 절충설이잖아요. 절충설이죠.
근데 이제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긴 있대. 과실이 있는데 만약에 경과실이면 고의나 중과실이면 이렇게 가겠죠. 고의나 중과실이면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를 나누시고 여기도 이제 두 개를 나누시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과실 원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고의 중과실이면 국가 등 지자체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져야 되는 건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더라. 국가 등이 책임을 지게 되었더라.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게 맞는 거라고요. 왜? 고의중과실은 원래 공무원 책임인데 국가 등의 뭐를 인정한다고? 우리 판례는 중첩 책임을 인정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이 전제가 깔리니까 이럴 때는 얘한테도 손해배상이 되고 얘한테도 손해배상이 돼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중첩 이것 때문에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공무원의 외부 책임 얘기할 때 선택적 청구 가능성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중첩 책임을 인정시킨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원래 누구 책임이야? 공무원 책임이잖아. 공무원 책임이니까 이래 구상을 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정상적인 거고요. 정상적인 거고 여기서는 이 공무원 얘가 바보죠. 여기는 중첩, 얘는 바보. 바보라고 하더라도 저 국가 등의 채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구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1, 2, 3, 4 나오는 겁니다. 기본은 경과실이면 국가 등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 기본 잡아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 확대시키시고 중첩을 인정한다. 중첩해서 국가 등이 손해배상하면 외부관계. 그러면 내부관계 구상 가능하다. 그다음 바보 한 명 또 등장해서 원래는 경우의 수가 3개였는데 바보 때문에 4개 되었다.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 29조 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배상법으로 정해야 될 문제고, 근데 국가배상법에는 2조 2항밖에 없고 거기에 내부 책임밖에 없더라 이거죠. 외부 책임은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대립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서울시 9급이 역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편집을 하다가 겹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4번이에요. 4번. 마지막 4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어이상실이죠. 저도 저를 보고 어이상실입니다. 그 다음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이런 거 좀 드십시오. 우리 공생 여러분들은 좀 드셔야 됩니다. 언제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무조건 3개월 전에 먹어야 돼. 3개월 전에. 알겠죠? 홍삼을 먹든 뭘 먹든 3개월 전에 먹어야지 효과는 그 3개월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먹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 배설됩니다. 빨리 드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옛날에는 청장이었죠. 청장이면 뭐가 되는 거야? 보복부 장관 밑이 되는 거고 처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국무총리 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한다고? 이건 뭐야? 이건 하명이 아니고 이거는 내부관계에서 조직 내부적인 직무명령입니다. 직무명령. 당연히 처분은 아니죠. 직무명령. 내부행위니까. 영업장소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조사입니다. 출입조사. 검사. 임검이라고 하죠. 임검. 그래서 이 임검은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 현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게 되면 임의조사가 원칙이며 임의조사가 안 되면 강제조사가 예외다. 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의조사가 비권력적 조사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고요. 다음에 강제조사가 권력적 조사로서 권력적 사실행위, 즉 처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임의조사가 원칙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갑은 식품회사 의뢰 영업시설을 검사하면서
아휴, 나왔네요.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끝났죠? 심각한 주의 의무 결여. 이거는 우리 판례가 말하는 중과실입니다. 중과실. 영업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갑의 행위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거 느낌 좋죠. 이런 거. 뭐 의도하신 건 아니고요. 요거 말고 다른 선지에 보면 관련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배상 말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형사, 민사, 그 다음에 징계, 구상 다 등장하는 겁니다. 뭐 그 중에 하나만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징계, 책임도 같이 징계벌을 내렸다 이 얘기고요. 여기서 1번 갑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갑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건 뭐 국가배상 청구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배상 책임 요건은 되잖아요. 네. 왜? 봐봐. 1. 공무원, 신분상 공무원이죠. 2. 직무행위, 공법행위 맞죠? 식품의약품 안 좋죠. 건강기능식품법 공법이고 공법행위 맞고 집행하면서 실제 직무행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 인정됐고요. 법령 위반, 심각한 주의물 태만으로 영업시설 손괴했다. 법령 위반, 객관적 정당성 결여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재산적 손해 발생했고요. 인과관계, 그 미흡행위 때문에 발생한 거 맞고요. 인정된단 말이죠. 인정이 돼야만, 계속 말씀드리잖아. 인정이 돼야만, 국가배상 책임 인정돼야만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공무원 책임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국가배상 책임 인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외부 책임이 인정되냐가 1번이잖아. 외부 책임 인정돼요 안 돼요? 중과실이니까 인정된다 이거죠. 중과실. 이건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아예 그냥 써 있는 거고요.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국가가 의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했다면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야? 중첩 책임이 인정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첩 책임이 인정되니까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줬다면 국가는 갑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죄송합니다. 되는데 앞에 게 명문 규정인 게 아니라 밑에 게 명문 규정이 있고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해석을 통해서 절충설 처리가 되는 거죠. 절충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시 쉬시고 15분 휴식하십니다. 뒤에 시계로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